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여기 안 쳐주나? 이게 종목 분 아유, 제가 이게 지금 독수리 타법을 쓰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이게 맞나? 네, 종목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예전에 종목 분석에서도 제가 나무를 비유를 해서 많이 그걸 했을 거예요. 왜 나무를 해서 비유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나무에 마치 나무 한 그루가 그게 한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한 기업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의 인생일 수도 있고요. 그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요. 총 나무는 이게 뭐냐, 크게 세 개의 부류를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너무 큰가? 이게 나무는 크게 세 개의 부류라고 하죠. 이게 보면 저는 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래요. 그냥 네,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나무와 같이 저는 정합니다. 네, 당연히 나무는 제일 먼저 뿌리가 있어야겠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관성으로 제일 잘 보이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전에 그 진정 스승님이라고 강의를 제가 몇천 하고, 거의 분량 거의 7천 강의 분량을 들었을 거예요. 한 강의에 보통 한 10분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항상 이 양반이 뭔가를 이게 비유를 할 때는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뿌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결실이 열리는 데는 과일이 열리는데, 사과가 열리는 데는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기 기둥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분석한다는 거는, 네, 회사를, 이 주식 회사를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까요? 종목을 분석한다는 거는 회사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좀 서툴러 가지고 쓴 게, 종목 분석은 회사를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 종목을, 이 회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무를 제가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옛날 체질에서 제가 저도 이게 얼굴 두상이 사각형에 가까운 두상이기 때문에 금 체질에 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 체질의 성향에 강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다른 사람 통제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통제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서랍장에다가 정리를 하듯이 이게 정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보통 이게 금 체질의 특징이에요. 저도 금 체질이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을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딱딱 정리하는 해야 이게 편해요, 저도. 갑자기 이게 또
두상 체질 강의로 저기 했는데, 제가 이렇다 보니까 제 강의 성향이 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각각 여기서 이제 4개로 해서 이제 나눠요. 가지 부분을 4개, 사각형으로 4개, 4개, 뿌리 부분을 4개. 그러면 뿌리, 기둥, 가지 각각 하면 13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뿌리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뿌리에서는 우리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이거 했는데 또 수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최소한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이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계속 고안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좀 이게 또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건 항상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 갖다가 좀 뭐라 할까, 이걸 이걸 갖다가 좀 이게 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안 돼요, 이게. 이게 맨날 이게 지금 저도 적립해놓은 과정이고 주식을 저도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르던 걸 알게 되면 또 이게 그걸 대입을 하다 보면 또 이게 강의의 틀이 약간 좀 변형이 되긴 해요, 주관식. 그거를 항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뿌리는 크게 여기 4개로 지수를 나누는데, 이걸 갖다가 좀 이게 하면 좀 약간 먼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영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관점, 네, 경영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를 저는 이제 뿌리에다가 이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 경영자 관점에서 이제 그 분석하는 몇 가지 이제 그 지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보통 경영자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ROE라는 지수예요. ROE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습 차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자본금, 뭔가 우리가 식당을 차리든지 뭐 사업을 하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크면 자본금이 당연히 늘어나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제의 10년 전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틀리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면 자본금이 10년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이게 확실히 더 커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ROE가 뭐냐면 자본금은 대비 얼마나 돈을 벌었냐, 얼마나 이익을 냈냐. ROE라는 게 자본금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이익이라는 게 뭐 영업이익, 단기이익, 무슨 지주순위 뭐 여러 가지 이익인데, 일단 이익이라고 그냥 정의를 여기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차렸어요. 그럼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한 자본금이, 회사에 돈이 있을 거예요. 자본금이 뭐냐?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금입니다. 그걸 이제 청산 자산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청산한다는 거는 자산을 갖다가 다 현금화해서 청산을 하고, 그러면 이게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빚. 그럼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을 갚고 남은 돈. 그게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설명하냐, 여러분들이 목차적인 차원과 좀 예습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먼저 인지하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지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또 이제 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12가지 지금 이게 뿌리, 기둥, 이게 가지 해가지고 각각 4개에서 12가지의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강의를 이제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보면
추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추로에서는 저울로 해서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이건 뺄까요, 그냥? 마치 우리는 회사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분석이에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다, 이 회사의 사장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 네 가지 지표예요. ROE, 부채, 이익, 자본금. 이제 경영자 관점 분석. 제가 좀 악필이라, 아유. 다시 쓰겠습니다. 빨간색이니까 좀 이게 너무 이게 거시기하다고요. 다음부터 지금 일단은 빨간색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검정색으로 하겠구나. 일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냥 경영자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경영자 관점 분석이라고 제가 이거를 정의를 그냥 내렸습니다. 마치 이 회사의 뿌리를 분석하듯이 분석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자본금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그걸 저울질하는 게 기본 경영자 관점의 분석입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강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강의는 차후에 이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관점이냐? 네. 그 다음이 투자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투자자 관점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경영자, 내가 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경영자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PE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EPS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BPS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하면 제가 굳이 설명해도 이게 너무 기본적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 입장 관점에서 이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PER과 EPS, PBR, BPS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강의는 차후에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나무의 기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둥의 관점에 봤을 때는 마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우리가, 네, 우리가 저울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경영자 일단 자본금이잖아. 우리는 한 주식을 사자잖아요. 그럼 주식이 이렇게 10,000원짜리일 수 있고, 5,000원짜리일 수 있고, 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50만원짜리일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주를 이제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회사에 얼마를 투자한 투자금이 됩니다. 똑같은 회사를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에다 똑같이 투자를 해도 투자금이 다 개인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투자금 대비,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죠.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투자금 대비 중요한 건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예, 이게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영자의 관점 분석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분석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강의를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경영자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경영자는 철저하게 자기 어떻게 보면 제 가족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을 하고 투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속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영자 관점 분석과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갖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영자 관점에서 경영자 자기의 개인의 소수의 이익만 위해서 이게 회사를 이용하는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영자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와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그게 보여요.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갖다가 막 희롱을 하고 이게 희생을 하는 경영자들이, 회장들이 많아요. 회장들이. 그럼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제가 왜 뿌리오고 기둥 부분을 경영자 관점과 투자자 관점으로 나눈 이유는 그런 회사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관점을 두 개를 나누면 경영자들이 투자자를 갖다가 이게 호구로 보고 그냥 투자자를 갖다가 속이고 사기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이에요. 그냥 겁나게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대부분이 다 그래요. 투자자들 갖다가 속이고 이게 사기치는 회장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들.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회사들 경영자들이나 재벌가 애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을 갖다가 사기치는 애들이 거의 99%라고 해도 이게 그 정도가 심하고 드러내 차일 뿐이지 굉장히 심해요. 이제 이런 걸 약간 이제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런 걸 통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관점을 경영자 관점과 투자자 입장 분석을 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와 기둥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지 부분입니다. 이제 가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예, 철저하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회사에.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왜 수익을 가지에다 이 비유를 했냐. 네, 우리는 이 회사에다가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 회사 그냥 뭐 애국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 회사에다가 네, 투자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뭐와 같냐? 네, 마치 우리가 네, 과실과 같습니다. 수익은 뭐와 같냐면 네,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수원에서 나무를 이게 키우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이게 벌레도 잡아주고 이게 농약도 주는 이유가 벌레 잡아서 농약도 주고 영양제도 이게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실은 나무에 어디에 맺나요? 네, 가지에 과실이 열리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에 과실이 열리죠. 그래서 마치 수익, 과실, 우리의 투자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수익은 이 나무로 비하면 마치 네, 사과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먹기 위해서 이 나무를 보살피고 여기다 투자를 한 겁니다. 굉장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럼 수익의 지표에서 수익을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네.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적인 게 배당금입니다. 네, 배당금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에다 투자하면 한 그 주식 그 한 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간 내지 아니면 저기 분기별로 저기 그걸 갖다 매달 마치 저기 이자 나오듯이 우리가 저기 뭐냐 돈을 빌려주면 채권은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회사에다가 투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 배당금만 받나요? 아닙니다. 이 회사가 그 배당금을 안 하더라도 저기 회사를 갖다가 이게 저기 뭐냐 살찌우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네. 시가가 올라갑니다. 우리 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한 가격에 대한 시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발행주를 알아야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발행 주식하는 건 그 주식에 1억 주를 발행했으면 1억 분의 1에 그 한 주를 갖고서 1억 분의 1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1000만 주를 발행을 했으면 1000만 분의 1을 하나의 1에 그 n분의 1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저기 나중에 경영자들이 장난을 해서 감자와 뭐 이제 감자 공부도 따로 시킬 거예요. 이게 발행주 공부를 제가 하면서 할 거예요. 감자와 증자 아니면 주식 분할 그리고 뭐 이게 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테크닉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회사가 이 회사가 주주한테 이게 뭐냐 수익을 이게 안겨주는 친 투자자 성향인지 아니면 아주 그 자기네들 가문들 재벌가 가문들만 그냥 띠룩띠룩 그냥 찌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걸 보면 뭐를 알아야 하냐? 네, 발행주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이걸 왜 가지에다 넣나요? 뿌리에다 넣어야지 않나요? 네, 가지에다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총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시가가 오르려면 네, 발행주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가가 올라가요. 어차피 시총 가격은 이 회사의 전체 가치 등을 따지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이거 지금 현금 이거 팔면 얼마의 가치야? 이게 시총입니다. 이 회사의 총 지금 가치가 얼마야? 이게 시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한 부분적인 게 시가에만 이게 우리가 몰입해서 보죠. 어차피 우리는 시총을 먼저 봐야 돼요. 시총 값이 이 회사가 살이 쪄서 이게 성장을 했다는 건 시총 값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시가가 한 주당 시가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발행주와 시총의 이 균형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시총 가격에서 몇 분의 매수를 쫓겨내냐가 이게 발행주예요. 발행주가 1억 주를 했으면 이 회사가 1억 분의 1, 1000만 주였는데 여기는 1000만 분의 1. 그러면 1억 분의 1 있을 때는 이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이었어. 근데 1000만 분의 1이야. 그러면 당연히 10만 원이죠. 그러면 발행주에 대한 이걸 정책을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주식의 배당금과 이 시가를 매년마다 이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과 이 시가가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게 우리 수익이잖아요. 이 시가의 수익이 이 발행주 정책의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으로 갈려져요. 그래서 발행주가 가지의 과실인 수익, 사과, 열매, 과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발행주로 가지 부분을 다 제가 넣게 됐습니다.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설계를 할 때는 이걸 마방진이라고 해요. 이걸 마방진 설계예요. 예전에 제갈공명이 뭔가 이렇게 국가를 갖다가 운영할 때 이 마방진을 통해서 많이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요. 옛날에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줬어요. 참고적으로 옛날에 제가 사형이었어요. 제갈공명.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얼굴이 사각형 금체지라서
이런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이게 마방제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전화 이렇게 다이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1, 2, 3, 4, 5,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잖아요. 1 이렇게 할까요? 이거 그냥 이 전화 다이얼하고 똑같아요. 1 여기가 2 3 4 5 6 7 8 9 옛날 뭐 조선시대 때부터 옛날 뭐냐 옛날에 뭐냐 영의정이나 좌의정 관료들도 이 마방진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천신계에서 쓰던 방법이라서. 저도 이게 제가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게 딱 마방진 9개 틀에다 딱 넣는 걸 해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십진법이에요. 이거 구진법이죠. 이게 9개니까. 아니 이제 십진법이죠. 자, 이게 1, 2, 3, 4, 5, 6, 7, 8, 9. 네.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더 취해지면 이게 한 자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10이라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라비안 숫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10이 있나요? 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0이 되면서 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한 차원이 도약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이게 십진법이에요. 우리나라 동양에는 10가지인데, 예, 우리 동양에는 10인데, 열십자가 있죠. 이렇게 열십자가. 근데 열십자가 영어하고 똑같아요. 아라비안 숫자 0으로 보시면 똑같아요. 그 개념은.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명상, 도하고 선도 쪽으로 다 연결이 돼요. 나중에 선도 강의를 따로 할 때 이걸 하는데, 아라비안 숫자는 1, 2, 3, 4, 5, 6, 7, 8, 9 하고 하면서 0이 되잖아요. 한 자리가 당연히 오니까 0이 되지. 근데 우리 동양에서 1, 2, 3, 4, 5, 6, 7, 8, 9 하면서 10이라는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건 모든 게 다 끝나서 한 차원을 도약을 하는 거 10이에요. 이게 원래 선도 쪽에서 다 나간 건데, 너무 이게 복잡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가면. 하여튼, 저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치 그냥 전화 다이얼 같아요. 그럼 10은 밑에다가 전화들 0이 있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게 9개가 하고 여기서 하나가 더 채워지면 이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십진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9개를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참 쉽죠. 그냥 전화 다이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핸드폰 보면 핸드폰을 보면 전화 다이얼이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산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계산 버튼 누르는 것도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마방진이라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게 마방진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십진법적인 관점이 마방진이에요. 이게 정확히 따면 이걸 삼방진이에요. 가로 세 개, 이게 세로 세 개, 삼방진.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가로 둘, 세로 두 개, 가로 둘, 세로 둘은 이방진. 그러면 하나하나면 그거는 이제, 그게 원래 이게 나중에, 원래 산나만상은 일방진에서부터 시작해요. 일방진이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하나예요, 그냥. 이방진은 가로 둘, 세로 둘. 이게 이방진이에요, 지금. 이제 삼방진은 가로 세, 세로 세. 그럼 사방진, 이게 있는데, 이제 사방진으로 넘어가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방진까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요. 굉장히 뭐 마방진이라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 다이얼, 계산기 그 숫자 버튼 누르는 그 모양 그대로 해서 1, 2, 3, 4, 5, 6, 7, 8, 9. 이게 가지 부분, 뿌리 부분 셋, 기둥 부분 셋, 가지 부분 셋. 그럼 마지막 10은 이게 다 하나가 더 채워지면, 이게 이제 그룹을 해서 한 묶음을 해서 위로 이제 자릿수가 하나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십진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마방진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쓰는 겁니다.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요. 이렇게 하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식 종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게 뿌리 부분의 경영자 관점에서, 그 4개와
네 개인 저기 ROE, 부채, 이게 저기 뿌리,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무의 뿌리 부분에 있는 경영자 관점 분석인 ROE, 부채, 이익, 자본금, 이렇게 순서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부분은 마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드러나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PER, EPS, PBR, BPS, 이렇게 네 개의 이게 저기 뭐냐 지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가지 부분에 열매가 열리는 가지 부분은 마치 이게 수익이 열리는 열매 부분이라는 이 가지 부분은 배당금, 시가, 발행주, 그리고 시총가, 시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각각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거 기본적인 강의를 저기 종목 분석 강의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차트 강의가 이제 저기 들어갈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다음 차트 강의나 이런 뭐 저기 이제 이런 예시나 이게 세력 강의 같은 걸 할 때 이해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그 수학의 기본인 더하기 빼기 이게 곱하기 나누기 이것도 모르면서 마치 저기 고차원의 이런 수학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는 뭐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가 산수 수학을 다 배웠지 학교 따지만 산수 수학으로 따지자면 네, 그 최고 저기 기초가 되는 그 사칙 연산법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저기 고차원적인 이런 저기 어려운 공식 같은 걸 풀어내는 그런 저기 막 저기 그걸 하려고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듣고 이제 저기 시작을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 주식에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 투자 하시들 공부를 딴 걸 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수학으로 따지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른 수학에 뭐 저기 뭐냐 루트나 뭐 저기 로그나 뭐 이런 로그수 같은 거 뭐 이런 저기 뭐냐 저기 아니면 뭐 저기 이런 거 갖다가 뭐 저기 자기가 뭐 공부하려고 해 안 되죠. 기본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드리지만 요 기본적인 것도 어느 정도 마스터는 해놓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른 걸 들어야지. 요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그냥 저희 정보나 듣고 하잖아요. 그냥 이 주식시장에서 다 뺏겨요 돈을. 뭔 주식시장이 뭐가 된다? 예, 호구가 돼요.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조차 공부하기 싫다고 아이고 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 싫어 하면 정말 주식 투자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냐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는 100중 100은 다 털려요.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종목 분석에 저기 좀 목차적인 저기 강의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목차적인 이게 저기 느낌에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종목 분석 목차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